저희가 이제 비밀번호를 가지고 조작을 해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저희가 나중에 만들었어요. 원래는 맨 처음 테이블 만들 때 요까지만 만들고 패스워드를 나중에 집어넣었죠. 데이터가 다 입력된 상태에서. 그래서 패스워드가 다 널이에요. 널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싹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업데이트 하면 되고요. 업데이트, 보드 쓰시고, 셋 쓰시고, pw에다가 111을 이렇게 집어넣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집어넣자. 그 다음에 뭐 외형 문장 조건 주지 않습니다. 조건을 안 주면 모든 데이터가 다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이 되도록 자입사계 데이터 해당되는 게 다 그냥 수정을 했고요. 커밋 시켜버리면 됩니다. 커밋 하면은 모든 데이터의 비밀번호가 111로 다 바뀌었죠. 외형 문장을 안 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모든 게 다 바뀐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비밀번호를 싹 다 이제 바꿨습니다. 111로. 지금은 데이터를 이렇게 패스워드를 나중에 집어넣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난너를 붙이시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난너를 안 붙였는데, 원래 만들 때는 비밀번호가 꼭 이런 게시판류에 해당되는 것은 비밀번호를 꼭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럼 비밀번호는 1111 4개로 1111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고 수정을 하시면 수정이 되는 거죠. 수정 버튼이 없죠. 수정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수정 버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비밀번호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이제 tr 태그 한 개 복사하시고, td 한 개 지우시고, td 안에 한 개에다가, 여기다 이제, 그, 컬럼스판 2 해가지고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 태그를 만들어가지고, 버튼 태그의 기본 속성은, 기본 타입은 서브밋입니다. 서브밋. 버튼 태그 한 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버튼 태그도 얘가 이제 그 디자인 패턴을 맞추시려면 클래스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클래스 이꼬르 btn인데 btn-디폴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받쳐주시면 그 디자인 부분이 맞습니다. 앵커 태그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일되게 맞으시니까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수정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버튼은 한 3개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한 개는 수정, 다시 입력, 취소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서브밋이 되기 때문에 이러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타입을 다시 입력은 리셋에 해당되는 것으로 맡아주시면 되고, 취소는 그냥 버튼으로 해서 자바스크립트로 취소를 짜시면 되죠. 버튼으로 만들어 놓고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취소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취소 버튼은 나중에 공통으로 그 취소를 누르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소 버튼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공통으로는 그냥 히스토리 백 시키는 걸로 하자. 그럼 이제 여기다 클래스를 붙여서 클래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버튼인데 캔슬 버튼이다. btn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한 개 붙여두면 히스토리 백 시킬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리셋은 원래 기능이 리셋이에요. 그 처음 입력 상태로 만들어 놓고 처음 입력 상태로 만드는 기능이 그냥 리셋 기능이에요. 이게 되고, 이제 그 타입으로 지정을 안 하면 서브밋. 수정은 서브밋에 의해서 데이터를 넘깁니다. 넘겨서 사용하시는 거. 이렇게 해서 짜시면 되겠습니다. 짜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면 데이터가 제대로 잘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 이런 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도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수정이 다 끝나잖아요. 수정이 다 끝나면 글보기로 가셔야 되는데, 글보기로 가실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URL을 다 잘 붙여서 넘겨야 한다 이거죠. 페이지에 관련된 데이터를.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저희가 페이지에 관련된 정보를 넘기고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다시 페이지에 관련된 정보를 다시 넘기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넘어오면 보드 컨트롤러입니다. 데이터가 넘어오면 그 포스트 방식으로, 메소드가 포스트니까 포스트 방식으로 업데이트 쪽에 가니까 이쪽에 들어오게 되겠죠. 보드 부여가 넘겨받게 되는데, 보드 부여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드 VO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페이지 오브젝트도 이렇게 받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셔야 페이지 오브젝트를 저희가 쓸 수 있고, 시스로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있는 보드 컨트롤러에서 컨트롤러의 업데이트 메소드에서 VO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VO 플러스 VO 한번 찍어보시면 되고요. 페이지 오브젝트도 한 개, 페이지 오브젝트 VO뿐만 아니라 페이지 오브젝트도 찍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도 이렇게 한번 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페이지 오브젝트도 이렇게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넘겨오는 것까지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쓰시고 새로 고침 하시고요. 여기 이제 24번 그리고 테스트인데 테스트 1로 고쳤고요. 테스트 1. 테스트 1로 고쳤고요. 비밀번호 1111 썼습니다. 나중에 한글도 작성자 한글을 처리해야 되니까 검색이 지금 한글이 아니라서 작성자 그냥 LA 쓰겠습니다. 수정 누르면 이제 수정이 돼야 되는 거죠. 수정이 누르는데 여기 글번호 보시면 정보가 요거밖에 안 넘어왔어요. 이해되시겠죠? 안 넘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DB에다가 데이터를 수정 안 했기 때문에 수정 처리는 안 됐어요. 이해되시나요? 수정 처리도 안 됐고, 데이터 잘 받는지만 보기 위해서 넘버 24고 수정할 테스트 1로 바뀐 거 보이시죠? 바뀌었고, 페이지 오브젝트도 1페이지고요. 퍼 페이지 넘버 10번이고, 이런 데이터들이 잘 넘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검색은 현재 없어요. 검색에 해당되는 것은 워드, LELE. 이거 2번 들어갔는데요. 키 들어갔고, 워드 들어갔어요. 워드 2번 들어가서, 키가 WW인데 LE에서 2번 들어간 것 같아요. 파람에서. 키워드는, 페이지는 지금 이제 퍼 페이지 넘버는 잘 들어갔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다시 이쪽에서 F11을 한번 눌러보셔야 되죠. F12. 폼 태그에서 밸류 값이 들어갈 때, 여기 있죠. 밸류 값 W에서 키가 히든인데 W예요. 밸류도 LE예요. 이렇게 잘 들어갔는데요. W, LE 잘 들어갔는데, 이쪽에서 데이터를 넘길 당시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2번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W도 들어가 있고, W 들어가 있고, LE 이렇게 해서 2번 들어갔어요. 이게 한 개 들어간 게 아니라 2번 연속해서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키하고 밸류 워드가 지금 이제 근데 두 번 들어갔고요. 업데이트에서는 지금 제가 2번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히든 키워드. 예, 한 번만 쓴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쓴 게 맞는데, 현재 이제 2개가 넘어가가지고, 황당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키워드를 한번 빼볼까요? 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하고, 빼시면 수정해서 F12, F5 누르고, 여기다가 다시 이제 하시면 되거든요. 손 누르면, 이쪽에 키하고 워드가 제대로 넘어오는지 봐주셔야 돼요. 키하고 워드가 넘어오고 있어요. 이런 황당한. 맞죠? 일단은 뺄게요. 일단은 빼가지고 처리를 하고요. 이렇게 2번 들어가니까 빼가지고 히든으로 넘어가는 거는 빼가지고 하시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얘네들도 per 페이지 넘버하고 페이지 숨겨질 것을 빼가지고는 한번 넘겨볼게요. 왜냐면 얘네가 스프링에서 파람으로 되어 있는 놈도 잡을 수 있거든요. 이쪽에서 여기 파람으로 여기 파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지금 이게 페이지가 널이 아니고 129 넘버로 세팅된 거 보시죠? 그러면 이제 파람으로 되어 있는 거 그냥 받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으세요. 아시죠?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쓰시죠? 그냥 그 히든은 안 넘기셔도 되는 걸로. 아시겠죠? 안 넘기셔도, 요거는 지금 스프링에서 파람도 잡는 것 같아요. 파람 데이터를 잡아서 넘겨주는 것 같다. 넘겨주는 것 같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생략을 했어요. 일단은. 아시겠죠? 생략을 해서 그냥 이렇게 썼고요. 생략해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쓰셨고, 그러면 뭐 대충 된 것 같아요. 돼가지고 사용하시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만들어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지금 업데이트를 실질적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처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고요. DB 처리를 일단 해야 되겠죠? DB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서비스가 필요한데 서비스 점 업데이트 메소드를 쓰시면서 뭐가 필요하냐면 VO가 필요하죠. 보드 VO가 필요하니까 VO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파라미터로 넣어주셔서 업데이트가 다 끝나면은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가 필요하긴 한데 페이지 오브젝트는 나중 일이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미콜론 찍으시면 되고요. 지금 업데이트 부분은 컨트롤 키 꽉 누르고 서비스의 업데이트. 현재 보드 VO는 보드 VO의 파라미터인데 현재 VO 여기 있네요. 그래서 보드 VO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VO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넣으시고 현재 없으니까 마우스 갖다 대시고 크리에이트 해라. 이게 지금 게시판 여기서는 이게 이제 검색 게시판 글 수정이 되겠죠. 그래서 VO를 수정하는 걸로 쓰시고 여기다가 리턴을 하셔도 되고요. 리턴을 안 하셔도 돼요. 매퍼.업데이트 쓰신 다음에 VO를 넘겨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없죠. 마우스가 되시고 다시 크리에이트 하시고 여기서 게시판 글 수정이죠. 여기가 게시판 글 수정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면 매퍼를 수정했으니까 XML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보드 매퍼에서 가시면 되겠고요. 이거 보드 매퍼에서 지금 이제 게시판 글 수정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게시판 글 수정 한번 만들어 보시면 업데이트 태그를 이용해서 쓰시면 되고 아이디가 업데이트고요. 태그는 쿼리는 SQL 문장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업데이트 보드 BOARD set 고칠 수 있는 거 타이틀 이꼬르 쓰시고 샵 중괄호 열고 타이틀 사용하시고 코마 쓰시고 컨텐트 이꼬르 샵 중괄호 열고 컨텐트 쓰시면 되고 콤마 라이터 이꼬르 샵 쓰시고 중괄호 열고 라이터 중괄호 닫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글번호가 안 맞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넘버 이꼬르 이 정보를 확인하라고 시켜야 되고요. 달러 샵 중괄호 열고 넘버 지금 이제 V1의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넘버도 다 있죠. 그리고 N 이것도 맞아야 되고 N PW도 맞아야 돼요. PW 이꼬르 샵 쓰시고 중괄호 열고 PW 이렇게 해가지고 PW도 맞아야 돼요. 이꼴 써야 되겠죠. 이꼴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맞아야 돼요. 이게 오류 나서 안 써질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정보가 수정이 안 되면 이거예요.
그 오류가 나면은 안 되고요. 정보가 수정이 안 되는 경우, 오류가 나지 않아요. 오류가 나지 않으면서 정보가 수정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입력한 비밀번호가 틀린 경우예요. 비밀번호가 틀린 경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리턴해가지고 받은 게 그 0이면은 이게 비밀번호가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매퍼에서부터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여를 했는데 이때 리턴되는 것을 인티저로 좀 받으면 이제 그 인티저 수정을 했는데 인티저다. 이랬으면은 이제 수정이 안 된 경우에 수정이 안 되면 비밀번호가 틀린 경우에요. 정보를 확인하라고 시켜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확인하라고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를 썼을 때 if 문장을 한 개 잡아주시고요. if 만약에 이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결했는데 이게 그 이 뭐 0이 아니에요. 0이에요. 데이터 수정이 안 됐어요. 그 0이라는 얘기는 이제 데이터 수정을 안 했어요. 그 이걸 처리를 해요. 처리를 하긴 하는데 리턴돼서 나와요. 먼저 이거를 처리한다가 1번이고요. 되시겠죠? 네? 처리한다가 1번이고요. 처리를 했는데 이게 리턴되는 게 0번이에요. 그런 얘기는 이제 수정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비밀번호가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비밀번호가 틀리면 저희는 이제 이 비밀번호가 틀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것도 써야 되는데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예외 처리를 발생해서 뭐 throws 시키고요. throw 시키시고 new exception 뭐 exception을 생성한 다음에 이거 자바 할 때 이렇게 배우셨죠? exception 쓰시고 여기 이제 그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라고 입력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외 페이지로 넘기시면 되죠. 그럼 여기서도 throw 시키고요. 어디서 throw 시켜서 사용하시고 throw exception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그 컨트롤러에서도 그냥 throw 시키세요. 여기서도 이제 이쪽에서 오면은 이제 메소드에서 이런 처리는 여기서 이제 그 throw 시켜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 저희가 이런 처리를 이제 그 현재는 안 하셨을 거예요. 아시겠죠? 안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처리를 하셔야 돼요. 하셔서 스프링의 예외 처리도 이제 그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보시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넘기셔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 했다 치고 아시겠죠? 되셨나요? 했다 치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뭘 붙여야 되냐 이거죠. 그 글보기 할 때 넘버 그 다음에 인크리즈 이거만 붙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또 이제 페이지에 대한 정보도 같이 넘겨주셔야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 페이지에 대한 정보도 넘기셔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 받아놓은 거죠. 받아놓은 거고요. 플러스 이제 쌍따옴표 찍고요. 그 n 붙이고요. 페이지에 대한 정보도 넘겨야 되니까 페이지 이퀄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페이지 오브젝트에 페이지 오브젝트 때 점 get page 라고 써서 이렇게 해서 페이지 넘기셔야 되고요. 넘겨주셔야 되고요. 페이지, per 페이지 넘버, 키워드 이렇게 넘기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는 숫자니까 그냥 붙이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 per 페이지 넘버도 숫자니까 붙이는데 넘기가 없어요. 키는 영문이니까 사실은 붙이는데 문제가 없어요. 키는. 근데 워드는 한글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워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 화면에 보여주는 것이나 톰캣이나 오라클은 UTF-8인데 그 자바는 UTF-8이 아니에요. 자바 쪽에 처리하는 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도 이제 per 페이지 넘버로 get per 페이지 넘버로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키도 get 키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word로 하시면 됩니다. word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네 가지를 전부 다 넘겨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데이터를 받는데
근데 문제는 한글 처리예요. 한글 처리. 저희가 영문 검색은 잘 되는데요. 이렇게 쓰시면. 근데 이제 한글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한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검색어에 한글 처리. if 쓰시고요. if. 검색어니까 워드죠. 페이지 오브젝트. 이게 점 get 쓴 다음에요. get 저희가 워드, get 워드 해서 했는데 이게 널이에요. 이럴 때가 문제죠. 널이에요. 널이면은 그 페이지 오브젝트에 페이지 오브젝트 점 쓴 다음에 set 쓰시고요. set word 작성하시면서 여기다 쌍따옴표를 찍어서 그냥 빈 문자열을 쓰면 얘가 널이 아닌 걸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 먼저는 이제 널이 아닌 걸로 만들어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 검색어가 널이면 널이 아닌 걸로 그 메소드를 쓸 건데 메소드 안에 이렇게 널이 들어가면 널 포인트 익셉션 오류가 나요. 이해되시나요? 그 메소드를 쓰려고 그러는데 메소드 호출 안에 데이터가 널인 경우에는 널 포인트 익셉션이 일어난다고요. 아시겠죠? 널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게 나와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워드에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UR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URI 엔코드 URI 쓰시고요. URI 중에서 이런 예? URL이에요. URL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URL 디코더가 있고요. 엔코더가 있어요. 엔코더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점 다음에 엔코드 다음에 문자열 그 다음에 ENC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ENC가 지금 이제 UTF-8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S가 지금 요 데이터입니다. 요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get word를 쓰셔서 사용하시고 그 ENC가 저희가 UTF-8로 엔코드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요게 좀 길죠. 길게 이제 쓰셨는데 워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한글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널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널이면 얘가 널 포인트 익셉션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처리를 위해서 한번 해준 거죠. 한번 해가지고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에 관련된 것을 이제 다 처리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되는지 보셔야 되죠. 되는지 이제 보셔야 되고, 그 데이터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 출력했다 이런 걸 좀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그 이쪽에 그 저희가 그 리스트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라이터로 LE라고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했고 얘를 클릭하셔서 이제 수정을 하러 가요. 수정을 하러 가서 얘가 1 쓰고 1111 써가지고 비밀번호 맞게 쓰고 수정을 누르시면 이쪽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다시 이게 계속 붙어 다닌다 이거죠. 계속 붙어 다녀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리스트로 오더라도 지금 검색하는 게 계속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유지가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글 검색인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뭐 이거 전부 다 지우면 검색을 안 하는 거니까 전부 다 하고 테스트 이제 제목에서 뭐 테스트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시고 지금 테스트로 검색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요. 수정을 해서 이제 여기다 1번호 쓰고 그다음에 수정을 하시면 여기 테스트로 그대로 잘 넘어오는 거 보이시죠?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엔코딩을 해주셔야 한다. 이거 한글이 전부 다 깨졌네요. 지금 제가 그 필터 처리를 안 했어요. 한글 필터 처리. 이거 왜 이러는지 아시죠? 웹.xml에 한글 필터 처리 하셔야 돼요. 넘어오는 데이터에 포스터 데이터에 넘어오는 데이터에 그 필터 처리를 안 했어요. 그 웹.xml이 이제 필터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스프링 필터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이쪽에 이제 그 이전에 했던 것 중에서 웹.xml 열어서 이제 필터 한글 처리하는 요 있죠. 그 필터 처리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밑에 한글 필터 처리하는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필터 처리 한글 필터는 그냥 암기하실 필요도 없고 카페나 이런 데다가 복사해 놓고 이제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고 서버는 다시 돌리셔야 되죠.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그 한글이 지금 다 깨졌는데 지금 수정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정해서 이제 테스트 1이라고 테스트 1이라고 쓰고 여기 기호 1번이라고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글 처리하고 비밀번호 잘 쓰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하면 이렇게 수정이 잘 되죠. 한글도 잘 됐고 이쪽에 URL로 넘어가는 것도 잘 처리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한글 처리 좀 신경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이제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검색에 관련된 것까지 잘 유지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려드렸고요. 삭제는 삭제하고 나면 리스트로 가야 되는데 리스트의 그쪽은 이제 1번입니다. 무조건 페이지 1번, 퍼페이지 넘버, 기본 퍼페이지 넘버 쓰시면 되고, 퍼페이지 넘버도 넘겨서 그냥 유지시킬 수도 있는데, 삭제하고 나면 그냥 15로 바꾸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리스트로 가면 지금 검색이 제대로 유지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운영될 수 있도록 보시고, 이제, 여기 저희가 이제 풀다운 메뉴를 이용해서 이런 거를 이제 뭔가를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한 페이지에 데이터 개수를 몇 개를 쓸 것인가가 퍼 페이지 넘버인데요. 저희가 여기다가 그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넘기시면서 퍼 페이지 넘버를 지금 10으로 계속 세팅하고 있거든요. 근데 리스트로 갔을 때 퍼 페이지 넘버를 만약에 15로 바꾼다면 이거요. 15로 바꾼다면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15개가 나옵니다. 근데 메인 페이지 같은 거 할 때는 5개만 이렇게 쓰는 거죠. 엔터 치면 이렇게 5개만 나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5개만 나오도록 해서 메인 페이지에다가 다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제목이랑 작성자 정도만 이렇게 해서 요게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이거 이미 딱 짜져 있죠? 딴 사람이 다 짰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개수만 이렇게 페이지는 1페이지고요. 퍼 페이지 넘버를 5로 해서 데이터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뿌리시면 그냥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하는 이런 이제 처리해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 있다. 메인 페이지에다가 이런 리스트만 몇 개를 불러다가 그냥 이렇게 나열만 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열을 할 것인가를 잘 결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